1712년 음력 4월, 숙종은 마침내 북한산성 동장대에 올랐다. 훗날 영조로 즉위하는 연인군이 아버지인 부왕 숙종을 호위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논의된 북한산성 축성. 선대왕의 못다 이룬 그 꿈을 이제야 이루었다. 외적에게 무릎 꿇지 않을 견고한 성곽. 북한산성은 군주의 어깨를 받쳐줄 자존의 성지였다. 영조는 이후에도 북한산성에 2번이나 더 행차하며 부국강병의 의지를 다졌다. 정조는 왕세손 시절에 북한산성에 올라 원대한 조선의 미래를 그렸다. 북한산성은 조선 후기 사회의 이정표였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뒤에 혼란한 사회를 수습하고 성장과 부흥의 시대로 비상하려는 조선 사회의 열망이 담겨 있었다. 북한산성은 강한 나라 조선을 세우려는 웅혼의 깃발이었다. 북한산은 거칠면서도 부드럽고 험준하면서도 수려하다. 400m에서 800m대에 이르는 수십 개의 봉우리가 이어지고 골짜기마다 기암괴석의 계곡을 품었다. 18세기 초, 이 북한산 능선과 고를 따라 산성을 쌓았다. 북한산성은 외적과 맞서 싸울 항전지이자 국가 위기 시 왕실이 옮겨갈 성곽이었다. 북한산성은 서울과 경기도 고양의 경계 지역에 위치해 있다. 비교적 낮은 산지에서 해발 700m 정도의 능선까지 성벽이 이어진다. 성곽의 둘레는 모두 12.7km, 돌로 성벽을 쌓은 구간이 8.4km이며 암벽이나 능선을 성벽으로 삼은 구간이 4.3km 정도다. 산지 지형에 따라 성벽 높이를 달리했다. 비교적 낮은 지역과 방어 요충지대에는 성벽을 높이 쌓았다. 지세가 높고 험하면 성벽을 낮췄고 능선 정상부에는 방어용 담인 성곽희만 쌓은 곳도 있다. 북한산성은 북한산의 지세와 지형을 활용한 지혜의 산물이었다. 북한산성 북서측 성곽지대. 다양한 크기의 돌을 짜맞춘 듯이 쌓아 올렸다. 돌 사이에 잔돌을 끼우지 않고 표면을 가공해 틈이 없이 맞물리도록 했다. 북한산성은 이전 시대와는 다른 축성 수준을 보여준다. 성곽은 한층 견고해졌으며 방어시설은 더욱 탄탄해졌다. 북한산성은 당대의 기술력과 과학 지식이 이룬 조선시대 토목공학의 한 결정체다. 북한산성의 역사를 삼국시대로 소급하기도 한다. 사서는 백제 계로왕 때인 132년에 북한산성을 축조했다고 전한다. 삼국 간 국경지대에 위치했던 고대의 북한산성은 영토전쟁의 한복판에 놓여 있었다. 하지만 삼국시대의 이 북한산성은 한강 북단에 있었던 산성으로만 알려져 있을 뿐 그 정확한 위치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 북한산성 북서쪽 계곡지대. 성곽 쌓을 석재를 마련하기 위해 바위를 다듬은 흔적이 남아있다. 지금도 북한산성에서는 축성 당시 가공했던 바위를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임진왜란이 끝나갈 무렵인 16세기 말에
이미 북한산에 산성을 쌓자는 논의가 있었다. 병자호란 뒤인 17세기 중반에도 북한 산성 축성을 계획하기도 했다. 하지만 전란에 대비한 이 시기의 축성 계획은 끝내 실행되지 못했다. 북한 산성 축성은 결국 18세기 초 숙종대에 들어서야 가능해진다. 안정된 경제력을 바탕으로 조선 사회의 비전과 축적된 기술력이 결합돼 북한 산성 축성이 이루어진 것이다. 숙종대에는 조선 후기 중흥시대를 여는 토대가 마련된 시기였다. 북한 산성은 이러한 시대의 후국강병 의지가 구현된 흔들림 없는 방위 시설이었다. 북한 산성 남측 성곽에 위치한 배성문. 이곳에는 북한 산성의 축성 실상을 알려주는 흔적이 남아있다. 성문 성벽에 축성 주체와 책임자 명단을 기록해놓았다. 그 명은 중앙군영인 금이영에서 이곳의 공사를 주관했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감조 회장은 금이영에 소속된 공사 책임자를 뜻한다. 석수 편수는 축성 기술자인 공장들의 우두머리를 가리킨다. 이처럼 책임 실명제로 시행된 북한 산성 축성에는 다양한 인력이 동원됐다. 중앙군영의 군인과 축성 기술자는 물론 도성 주민까지 공사에 참여했다. 여기에 승려들까지 성곽과 건축물 공사를 맡았다. 북한 산성 축성은 수도 방위를 책임진 훈련도감과 금이영, 어영청에서 주관했다. 훈련도감은 산성 북측과 동측 상단부를 담당했다. 금이영은 산성 동측 일부와 남측 지역을 맡았다. 어영청은 그 나머지 부분을 책임졌다. 성곽 공사는 1711년 4월에 시작해 6개월 만에 마무리하고, 이어 매성에 해당하는 중성 축조를 끝냈다. 산성에는 모두 16개의 성문을 설치했는데 성곽 사방과 중성 지역에 주요 출입문을 두었다. 그 사이에 비상시 사용하는 암문을 두고 산성 내의 물을 외부로 내보내는 수문도 마련했다. 임금이 행차할 때 거처하는 행궁은 산성 중심부에서 약간 내려간 아래쪽에 조성했다. 행궁은 왕과 왕실 가족의 생활 공간인 내전과 업무 공간인 외전을 중심으로 모두 124칸 규모였다. 북한 산성 행궁은 일제의 훼손과 자연재해로 1910년대에 없어지고 지금은 그 흔적만 남아있다. 훈련도감과 금이영, 어영청의 군영인 유영을 분담구역 내에 설치했다. 이 유영은 산성 관리를 맡은 이들 3군영의 산성 내 지휘부에 해당했다. 성곽을 지키는 초소 건물이자 병사들의 거처인 성랑 140여 채를 지었다. 전시나 군사훈련 때의 지휘소인 장대를 3곳에 설치했다. 누각도 조성됐는데 산성 중심부 계곡에는 산영로라 불린 누각이 있었다. 안반과 수목, 정자 풍경이 어울려 감탄을 자아냈다고 한다. 정약용과 김정희 같은 조선의 선비들도 이곳 계곡을 찾아 풍류를 즐겼다. 항해로와 세심루란 누각도 산성 내에 두었다.
무기와 군량미를 보관하는 창고를 마련했는데 산성 내에 7개소를 두었다. 산성 곳곳에 식수와 용수를 해결할 우물과 저수시설을 조성했다. 북한 산성 행궁지 인근. 창고 시설인 격리청 상창과 함께 관성소 건물이 있었던 곳이다. 북한 산성을 만들고 나서 성내 모든 행정 처리를 할 수 있는 행정관서인 관성소가 위치한 곳입니다. 숙종은 북한 산성 축성 뒤 산성 운영을 위한 주간 부서로 격리청을 설립했다. 그리고 성내에는 예하 부서인 관성소를 두어 북한 산성을 관리하게 했다. 산성 방어는 주요 시설물과 성곽 유지에 배치된 1,100여 명의 군사들이 맡았다. 북한 산성의 수비와 관리를 위해 승려 병사인 승병을 두었다. 13개의 사찰을 지어 승병의 군영인 승영 사찰로 삼았다. 승영 사찰은 주로 암문 근처에 자리 잡았고 일부는 산성 중심부에 위치했다. 승영 사찰의 본부는 중홍사로 삼았다. 고려시대에 창건된 중홍사는 북한 산성 축성 뒤 130여 칸에 이르는 대규모 사찰로 중건됐다. 이렇게 해서 북한 산성은 1,600여 명의 인력이 상주하는 대규모 산성으로 그 위용을 드러냈다. 북한 산성은 문화유산을 품은 역사 문화의 공간이기도 하다. 고려 말에 창건된 태고사는 북한 산성을 축조하면서 승영 사찰로 거듭난 고찰이다. 대웅전 옆에 위치한 원증국사 탑비. 고려 말에 산성으로 이름을 떨친 원증국사 보우의 행적이 기록돼 있다. 보우는 중홍사를 중건하고 이곳 태고사의 전신인 태고암을 창건했다. 북한산 지역 사찰의 중흥기를 열며 고려 말의 불교계를 이끈 고승으로 평가받고 있다. 북한 산성 태고사에는 원증국사 탑도 전해온다. 보우의 사리탑으로 문양과 조형미가 뛰어난 고려 후기의 전형적인 사리탑으로 평가받고 있다. 원증국사 탑을 비롯해 북한 산성 내에는 모두 5건의 국가 지정문화재가 보존되고 있다. 상운사는 북한 산성 축성 때 승영 사찰로 창건돼 지금에 이르고 있다. 이곳에는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목조 아미타 삼존불이 전해온다. 북한 산성에는 모두 6건의 문화유산이 경기도 문화재로 지정돼 있다. 북한 산성 내에는 200여 점의 문화유산이 산재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중 현황이 파악된 문화유산은 70여 점에 이른다. 성곽과 사찰 관련 문화유산 외에도 오래된 나무와 바위에 새긴 글, 산재토와 구터도 남아있다. 우리 역사의 경랑을 품어온 북한 산성. 오늘도 수도 서울을 나누며 문화유산의 보고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이제 북한 산성은 내일을 준비하고 있다. 경기도와 고양시, 경기문화재단이 힘을 모아 북한 산성 문화사업팀을 출범시켰다. 앞으로 북한 산성의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자연과 역사 문화가 어우러진 이 시대의 북한산성을 쌓고자 한다. 한때 북한산은 새로운 나라를 연 약속과 희망의 산이었다. 북한산성을 품은 북한산은 나라를 지켜주는 든든한 버팀목이었고 믿음과 구도의 숲이기도 했다. 그곳은 삶의 언덕이었고 풍류의 계곡도 넘쳐났다. 그곳 북한산에 안긴 북한산성은 이제 우리 시대의 섬, 역사 문화의 숲이 되고자 한다.